저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메밀국수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강의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두 번째,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세 번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 이러면 돈에 대해서 완전히 정복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거 제일 궁금하죠? 네.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은 한 가지로 다 해결이 돼.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면 알게 돼.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하면 알게 돼요? 책을 읽으면 알게 돼요. 근데 돈 얘기하다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가 왜 튀어나왔냐? 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사기열전의 그 중리제자열전이라고, 중리는 공자의 자가 중리예요. 자공이라는 제자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자공은 가르침은 따르지 않고 재물만을 모았지만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했다 이랬어요. 이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했다, 이게 사실 여기서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려면 세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사유의 시선이 높아야 돼. 여러분보다 백종원 아저씨가 요식업으로 성공할 확률이 100% 높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네. 요식업으로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는 사유의 시선이 백종원 아저씨가 높은 거예요. 그게 다야.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얼마짜린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어떤 능력치, 우리가 게임 할 때 능력치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1년 수입이 5천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봤더니 나는 1년에 5천만 원이 좀 부족해. 나는 5천만 원을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정확하게 내 5천만 원의 임계점을 뚫어서 6천만 원, 7천만 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임계점을 뚫는다는 게 내 사유의 시선을 높인다는 거예요. 물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능력치를 올릴 수 있지만, 언제까지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근데 이 책이라는 게 얼마나 좋냐면, 제가 경험해본 바로 돈을 직접 투자해서 실제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이런 그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 게 독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돈을 던지고 실패하고 경험해보지 않아도 내 뇌 속에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실패할 수 있구나를 알아지는 단계가 사유의 시선이 높은 단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진석 교수님의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인문학을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야. 인간이 그리는 문이, 문이 그럴 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문자의 옥편 찾아보면 세 번째 뜻에 문이, 그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하는 학문이야. 왜?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알고 싶어서. 역사는 항상 돌고 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의 그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알아야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 읽거나 인문학을 공부해라. 스티브 잡스가 애플 아이폰 개발할 때 나는 인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 그 얘기가 뭐냐면, 과연 어떤 업종에, 어떤 사업에 내가 요식업을 한다면 어떤 메뉴로, 어떤 가격으로, 어디에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차려야 사람들이 와 몰려올까. 이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방법으로는 독서밖에 없더라. 저는 메밀국수로 지금 연매출 10억 이상을 올리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나는 메밀국수를 해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을 파악해보자.
내가 손자병법을 읽어보면 네가 잘하는 거, 네가 가진 장수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라. 나는 우리 엄마가 요식업만 40년 넘게 하셨어요. 그럼 내가 가진 장수 중에 가장 든든한 장수잖아, 그죠? 아, 그럼 나 요식업 쪽을 나는 누구인가 알아야 된다는 게 잘하는 거 해야 돼, 그죠? 미술 음악 잘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 초등학교 때 가보면 원래부터 잘하던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좀 어릴 때부터 원래부터 요리를 잘했어. 그러니까 7살 때부터 그냥 잘했다? 근데 그 뒤로 자꾸 재밌으니까 계속 재밌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리를 선택한 거야.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보는데 요식업 하시려고 작정하면서 온난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메밀국수를 선택하게 된 첫 번째 요인이 온난화예요. 대한민국이 온난화되고 있다. 봐봐, 나도 책을 안 읽어봤으면 몰랐다고, 그죠? 내 사유의 시선이 내가 연매출을 나는 1억도 못 올리던 사람이었어. 그 전에 4개를 말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유의 시선이 낮았다고. 내가 그때 요식업 4개를 하면서 온난화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왜 온난화를 생각해야 돼요? 이왕이면 자, 나라가 더워져요. 여름이 길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많이 장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이왕이면 성공의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겨울 시장도 있지만 내가 세상을 보는 흐름을 봤을 때 오케이, 대한민국에서는 겨울 시장보다는 여름 시장이 낫다, 그죠? 그렇잖아. 다 이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흐름 할 때 대표적으로 지금 꼽히는 게 뭐예요? 고령화야, 그죠?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시장이 넓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출산, 젊은 친구들이 안 태어나. 이왕이면 아직은 나이 드신 분들 쪽을 공략하는 게 이왕이면 나아, 그죠? 이런 식으로 세상의 흐름을 봐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가더라, 그죠? 이왕이면 건강한 쪽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유행을 타면 안 돼, 그죠? 요즘 뭐 갑자기 막 유행하는 그런 음식점들, 이런 거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어느 날 마라탕 집들이 막 생겼어, 그죠? 어느 날 핫도그 집들이 막 생긴 것처럼 또 반짝했던 거 뭐예요? 고기를 치즈에 찍어 먹는 거, 그죠? 한동안 난리가 났었어. 그래갖고 그런 집들이 또 엄청 생겼었는데 요즘 치즈 찍어 먹는 집들 거의 없어요. 물론 전통적인 집들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내 가게는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